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KBS 법조팀이 조국 장관 사건 핵심 증인의 인터뷰를 방송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검찰에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KBS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힙니다. KBS는 앞에서 김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검찰에 재확인했다고 하는데 뒤에서는 검찰 누구와도 제공하지 않았다. 재확인과 제공하지 않았다가 공립 가능한가요? 말이냐 방구냐. 니네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을 것이다. 거짓말을 하고 탑을 쌓고 쌓다 보니 헷갈리지. KBS 시청료 회수해서 MBC로 보내고 싶네요. 이분이 자기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 알리려고 노력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냥 얘기하죠. 원래 제가 이거는 지우고 내보내면 어떠냐고 했었는데 KBS 법조팀장하고 9월 10일 날 이미 인터뷰를 했어요. 9월 10일 날. 네, 9월 10일 날. 한 달 전이네요. 네, 한 달 전. 이게 방송 안 나왔죠? KBS에서. 그러니까 보도도 안 됐고요. 그 자기가 인터뷰한 사실과 그 인터뷰한 내용과 예. 심지어 인터뷰에서 말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실시간으로 거의 검찰에 다 들어갔고요. 이제 그런 경험 때문에 이 사람이 기자들이 어떻게 알고 무척 당신의 진실을 다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막 손편지도 써서 보내고 이런 기자들도 있고 막 그렇대요. 아, 기자분이 김경록 PD한테 인터뷰 좀 하자고 막 손편지를 써서 보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KBS 법조팀장하고 인터뷰한 것이 완전히 그냥 묻혀버렸고 자, 오히려 KBS 법조팀에서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그런 말들을 계속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아주 굉장히 불신하고 있고요. 조국 법무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이 집회가 열린 어제 부인 전경심 교수는 검찰에서 8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지 37일 만에 첫 소환 조사였습니다. 사회부 김귀수 법조팀장의 보도입니다.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전경심 교수가 어제 오전 9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전 교수는 출석 자기소개부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호영석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로스쿨을 준비하는 졸업반 대학생이다 보니까 증빙 서류를 내려고 이제 상장들을 쫙 모아놓고 봤는데 제 노력이 그 상장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몇몇 의혹에서 그런 상장이나 또는 논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물론 당연히 검찰개혁도 중요한 요소지만 저한테는 상대적으로 조국 장관에 대한 좀 분노 이런 게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고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올라 있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런 말씀이 있다는 점엔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꼭 굳이 조국 장관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또 단순히 한 명에 의해서 바뀐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인가 하는데도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계시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여론의 지지나 또는 기존 어떤 세력의 도움 없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검찰 조국 장관을 향한 수사는 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난 정권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정말 과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앞서서 패널 분들께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 역시도 충분히 많은 부분에서 11시간 정도 했다는 것은 앞서서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서초동에서 열린 촛불 집회를 놓고 여야가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시민들의 자발적 열망이 모였다며 검찰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했고 한국당은 사실상의 관제 집회라며 조국 장관 파면과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열린 검찰개혁 촛불 집회, 거리를 둔 민주당.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검찰에 재소환된 정경심 교수는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자정쯤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10시간 이상을 조서를 열람하는 데 사용했고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2시간 40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다, 수사를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다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어젯밤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시각은 밤 11시 55분. 아침 9시에 검찰에 출석해 15시간 정도 검찰청에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조사 시간은 3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 집회는 특별한 소란이나 사고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집회 현장에서 특히 눈에 띈 건 태극기의 물결이었습니다. 국민 통합의 상징인 태극기가 언젠가부터 보수의 상징처럼 쓰여왔는데요.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 본래의 의미를 되찾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초역 사거리에서 네 방향으로 8차선 도로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여하기 위해 검찰청사 앞으로 몰린 시민들입니다. 손팻말 한 면엔 검찰개혁을, 반대편엔 태극 문양을 지켜들었습니다. 정치에 그렇게 깊은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현재 검찰의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보수 집회에 자주 등장하던 태극기 물결이 옮겨진 듯한 집회 현장. 태극기 다 들고 계시죠? 지난 촛불 집회에선 보이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참가자들은 구호에 따라 손팻말로 파도를 타고 축제를 즐기듯 중앙무대에서 펼쳐진 공연 음악에 맞춰 태극 문양을 흔들었습니다. 집회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음악과 함께 등장한 대형 태극기가 현장을 뒤덮었습니다. 보수 진영만의 상징으로 퇴색했던 태극기의 의미를 되살려보자는 게 주최 측의 취지였습니다. 집회는 지난주에 이어 대교로 확대됐지만 교통이 통제됐을 뿐 별다른 혼잡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월드컵 거리 응원전이 펼쳐진 것 마냥 참가자들은 집회를 만끽했고 집회가 끝난 뒤 현장을 정리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발적인 참여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회에서 동원되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각자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들끼리 버스 모집해서 다 그렇게 올라오신 분들이거든요. 주최 측은 검찰 개혁을 주제로 다음 주에도 집회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